K배터리 탑실이 올라가려 그러면은 기아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돼요. 지금 EV3가 2달 만에 10,000대 이상 팔았다고 하거든요. 유럽에서. 그 EPS면 80,000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EV2도 나올 것이고 EV3, EV5 그런 것들은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고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안녕하세요. 아이암증권 서울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환 영업이사입니다. 일단 전기차 특히 2차전지 섹터 투자하신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역이 미국이랑 유럽이니까 거기를 오늘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내용도 같이 좀 다뤄볼 건데 일단 미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그 데이터 말씀드렸을 때 1월 달 그 전기차 데이터 뭐 두 자릿수 20% 이상 상승 증가 나왔었고 2월도 미국 쪽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2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35% 전년 동월 대비 그 증가가 나왔고 그 PHEV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이제 19%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쪽이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고 1월 달에 그 테슬라가 좀 부진했었는데 2월 달에 테슬라가 그래도 14%의 성장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특히 스텔란티스라든가 포드 같은 경우는 역성장이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특징인데 4월 2일에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가 이제 부과되기로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4월 달부터가 사실은 본 게임이에요. 그 자동차 가격의 상승이 나오고 이론에서 수요 둔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월까지는 데이터가 잘 나올 속이 상당히 있다. 1분기까지는 그러면은 미국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모델 수가 이게 증가를 좀 했어요. 신차가 좀 나오기도 했고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예를 들면은 그 IRA법에 들어가는 뭐 전기차 세액공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환경차 정책에 대한 후퇴에 대한 예상 때문에 선수요가 발생한 건지 이런 것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근데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잘 났음에도 불구하고 4월 달부터 관세가 매겨질 경우에 3월까지 데이터가 의미가 없는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가 잘 나와서 일단 출발이 좋고 괜찮은데 이게 관세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 관세가 전기차 섹터의 발목을 잡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다른 데이터 그 삼성증권 데이터도 보면 미국의 그 전기차 판매, 그 친환경차 판매가 15% 증가가 PHEV랑 전기차 순수 전기차 판매예요. 근데 아까 PHEV가 마이너스 19%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 합치니까 15%로 줄어드는 거지 실제로는 순수 전기차 판매는 27% 증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14% 42,000대 판매가 나왔고 GM이 9,000대 판매에서 94% 판매 증가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2월달 자료에는 21% 판매 증가로 나오는데 이게 아마 앞선 자료는 이게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체 뭐 내연기까지 포함한 데이터로는 그 포드라든가 스텔란티스 감소가 나왔던 거고 여기 그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를 보면은 한 8,000대 정도 판매해서 21% 증가가 나왔는데 반면에 혼다는 역성장이 나왔고 그리고 현대차는 7% 증가, 기아가 거의 플랫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폭스바겐은 6% 정도에서 대체로 테슬라랑 GM과 이제 포드 정도가 판매 증가율이 높았다.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혼다랑 GM이랑 포드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라든가 캐나다 쪽의 판매 비중이 생산 비중이 전체의 그 혼다가 82%, GM이 47%, 그리고 이제 포드도 그 4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판매량의 그 84, 47% 정도가 그 멕시코랑 캐나다산 제품인데 만약에 그 관세가 그 매겨질 경우에는 그러면은 혼다라든가 GM이라든가 포드에 타격이 입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비싸지니까. 근데 대부분 다 LG 엔솔 배터리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LG 에너솔루션이 타격이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쇄적으로 밸류체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다라든가 지금 GM도 그렇고 뭐 GM은 현대차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북미 생산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혼다도 북미 쪽의 생산을 늘리고 그 북미산 배터리 지금 장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약될 수 있지만은 북미 쪽으로 생산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K배터리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멕시코에 들어가서는 그 K배터리를 잘 안 써요. 다른 이제 좀 더 싼 배터리, 중국산 배터리 쓴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게 상당히 악영향을 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계속 그 4월 달부터 그 상계 관세와 자동차 관세 25%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계속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3월 달까지는 역시나 판매 데이터는 괜찮을 것 같으나 1분기 실적 시즌에 2차전지 섹터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오히려 더 빠지거나 바닥에서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거 미국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때 유럽 데이터를 2부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1월과 2월 합치게 되면은 누적으로
누적으로 연간으로 50% 증가 나왔습니다. 지난 1, 2월 달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북미 쪽, 캐나다랑 그 미국이랑 합친 이 북미 쪽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40만 대에서 누적으로 30% 증가 나왔는데, 북미는 30만 대 정도에서 20% 증가가 나왔다. 누적으로 1월 1일 합쳐서. 그리고 전기차는 28%. 그러니까 좀 더 전기차 판매가 좀 좋았고, 대체로 하이브리드랑 전기차가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판매가 좀 저조한 측면이 있고, 그 유럽 쪽, 영국까지 포함한 쪽에서는 한 20% 정도 증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순수 전기차는 29% 증가 나왔고, 중국이 140만 대로 해서 35% 증가 나왔는데, 2월 달에 보니까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50% 증가를 했는데요. 이게 중국이 76% 증가가 나왔습니다. 이관신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이 좀 급증이 나오면서 전체 글로벌 전기차 판매를 좀 올렸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비아디라든가 이제 중국 관련 전기차 기업들, 리오모터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강세에 있는 이유도 판매 증가가 좀 강하게 나온 측면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1월 달엔 중국이 좀 부진했다가 2월 달에 확 올라가 측면이 있고, 유럽과 미국도 1월, 2월 달 둘 다 간조하게 나왔다. 20% 후반대 증가 나왔다는 것들이 좀 고무적인데, 미국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특히 그 아이래퍼 세액공제에 대해서 유지하자고 서한을 보낸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가브리노 하원 의원을 포함해서 공화당 소속 그 21명이 하원 그 세위원회 공화당 지도부에다가 그 IRA의 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존칠 촉구하는 그 서한을 발송했고, 요게 3월 11일자에 쓰고요. 그럼 미국이 어떤 그 에너지를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목적의 달성에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대체로 그 세액공제를 통해서 청정 에너지 기업들을 투자를 유치했고,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지역의 그 의원들이 대체로 그 서한을 참여했고, 지난해 그 18명이 이제 이런 서한을 발송했었는데, 그 중에서 14명이 재선이 됐어요. 그리고서 이번에 7명이 추가가 돼서 지난해 18명보다는 21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고, 21명이면은 공화당의 예산안을 자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지금 공화당 지도부에다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유지해달라고 서한을 보냈고, 만약에 이걸 세액공제를 끊게 되면은 이미 그 자금을 투자한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삭감할 경우에는 뭐 예산안도 저지하겠다라고 이제 그걸 불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AMPC 많이 알고 있는 그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여기와 그 전력 생산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지지한다라고 전했고, 그리고 아까 그 AM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해석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없애지 않을 거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그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학원에서 그 공화당이 그 메디케이트 예산이 되게 크거든요. 그거를 줄이지 않겠다라고 그 얘기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줄이지 않고서 줄일 만한 게 그 IRA 쪽 그게 부분이라서 그 부분의 일부를 좀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그 시도는 계속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원 의석수가 공화당이 218석, 민주당 214석이니까 21명이면은 21명이 반대하면 예산 통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좋은 이슈인데, 이런 것도 반영이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이제 메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그 미국에서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법으로 막는 안이 나왔는데, 미국 하원이 지난 10일에 3월 10일이죠. 그 중국산 배터리를 타겟으로 하는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지난해 나왔던 이슈고, 이게 실제로 하원을 통과를 한 거예요. 상원도 뭐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 미국의 보안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DHS라고 하는데, 이게 기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중국 배터리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비관세 장벽인 거죠. 관세 말고도 비관세 장벽으로 중국 배터리를 막는 거니까 국내 업체들한테는 뭐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해외적 대구 배터리가 의존도 감소법의 대상이 이제 대표적으로 CATL, 비아디, 그리고 이제 그 AESC라고 하는 엔비전 에너지, EV, 하이트 에너지, 고션 하이트, 이렇게 6곳을 딱 찍어서 얘기를 했고, 28년도 10월부터입니다. 국토안보부와 관계된 미국대 프로젝트 혹은 국토안보부의 기금이 사용된 경우에는 여기 기업들, 이 기업들의 중국 기업들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기업명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회가 안 됩니다. 하원에서 어쨌든 여기가 합의 이런 상태로 법안이 통과했기 때문에 상원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이거는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다만 당장은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토안보부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 프로젝트 대부분 미국 에너지부에서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게 국가기관에서 그 시행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국가기관의 중국 배터리에 대한 사용 금지, 요게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민간 사업에도 기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장의 영향은 크지 않아요. 하지만 향후에 그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그 비관세 장벽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어쨌든 중국 배터리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이 법안으로 막는 거니까
관세보다 더 센 제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미국이 지금 중국 배터리 세금이 최근에 기존에 25%에다가 10% 했기 때문에 45%예요. 이 45%에다가 기본관세 2.5% 있거든요. 47.5%까지는 될 수 있는데 이게 중국 기업들이 어쨌든 해외 기지에다 건설하고 멕시코라든가 캐나다 이런 쪽으로 해서 우회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업에다가 딱 규제를 해버리면은 우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기업이니까. 기업에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작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특히 ESS 시장, 미국 내 ESS 프로젝트에 상당히 영향을 주면서 이 시장을 사실 중국산 배터리가 거의 다 장악을 했는데 여기에 그 K배터리가 대규모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중국 배터리 빼게 되면은 사실 지금 미국 내 그 ESS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뭐 엔솔이라든가 그 엔비전이라든가 고션 하이테크 정도 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LG 엔솔, 삼성 SJ, SK, 파나소닉 이 정도 밖에는 이렇게 크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네 개 기업들이 수혜가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엔솔이 ESS용으로 지금 LFP 배터리 생산을 올해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빨리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 국내 배터리 입장에서는 그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해외 생산을 통해서 우회해서 미국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그 ESS 시장에서는 그게 많이 용인이 됐었거든요. 그게 가장 그 관세라든가 어떤 뭐 IRA 이런 것보다도 더 좀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이런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서 우회도 주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한국과 일본이 다 물량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어떻게 이탈리아 섹터에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이런 데이터가 좋지만은 테슬라의 부진이 좀 뼈아팠던 것 같고 그리고 EU 같은 경우도 이제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전기차 판매가 많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지금 그 K배터리의 점유율이다 출하량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이제 약간의 역효과, 단기적 역효과들이 발생을 해서 그것까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1월, 2월 달에 미국 쪽의 판매량도 데이터도 좋고 공화당 의원들의 스탠스라든가 법적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호적인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사실 K배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 시장이거든요. 현재는 성장성의 관점에서는. 근데 이런 좋은 재료들이 거의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얘기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광물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테슬라 노이즈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3월까지도 데이터가 좋을 거로 예상하지만 본격적인 반등은 그렇게 되면 1분기 실적 시즌 뭐 쇼크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물론 LG화학 같은 경우는 1분기 서프라이즈 날 것 같습니다. 뭐 석유화학 부분에서 그 적자가 확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양극재 쪽에서 출하량이 2배 이상 올라오고 그리고 엔솔에 대한 지분법 이익 그 AMPC를 받으니까 보단 지분법 이익까지 가게 되면은 1,900억 정도대 영업이익이 1분기 때 예상이 돼서 서프라이즈 날 것 같아서 오늘 단기 급등이 나온 건데 그런 일부정 빼고는 대체로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수출 데이터를 봐도 안 좋아요. 대체로. 그러면은 1분기 실적 시즌 지나는 4월 중순까지는 주가 반등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난해 4분기 때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업황 그 미래세 자료 보면서 업황이 1분기까지 돌아서지 못하는 그 화살표 그림 봤을 때는 1분기까지는 좀 반등이 어려울 수 있으니 섹터를 좀 분산하자. 그러면서 버틸 건 버티고 다른 섹터에서 수익을 내면서 버티자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4월까지는 주가 반등이 만만치는 않아요.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다라고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선 시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액션 플랜이 예고될 때만 해도 EU 시장이 이제 전기차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근거로 됐던 것들이 연비 규제 부분이거든요. 그 CO2 배출 벌금이 부과가 올해부터 15% 감소가 필요하게 되면은 벌금이 급증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업체들이 판매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액션 플랜에서 연비 규제를 뭐 3년 정도 평준화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악재로 시장 반영을 했었어요. 오히려 악재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1월 달에 전기차 판매 유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유럽 주요 7개국 상당히 뭐 30% 정도대의 판매가 나왔고 1월 달에 37% 증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2월 달도 25%의 그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독일이 31%, 프랑스가 줄어든 거는 지난해 프랑스가 저거랬었어요.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가 모두 다 마이너스일 때 혼자서 두 자릿수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 영향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42% 증가, 노르웨이 35%, 스웨덴 32%, 이탈리아 38%, 스페인이 61%의 증가세가 나왔습니다. 3월 20일 정도의 기준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스페인이 6,872대, 프랑스가 25,335대 팔았습니다. 플랫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이 그 독일, 영국, 프랑스예요. 세 개가 유럽에서는 제일 큰데 2만 대 이상, 그리고 독일은 35,949대 이 정도 판매가 나왔는데 대체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두 개가 다 잘 팔렸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기차 판매가 영국은 42%, 독일이 32% 나왔다는 것들이 좀 고무적인 건데, 그래서 1월 달도 마찬가지로 2월 달도 유럽도 판매 데이터가 좋아요. 좋은데 약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진투자증권 자료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유진투자증권의 코멘트고 아래는 그 해당 리포트예요. 리포트인데 2월 달에 그 유럽 전기차 판매가 순항해서 EU 액션 플랜이 그 K배터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2월 달 전기차 판매 성장률 19% 정도로 예상한다는 거는 이제 전체 EU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순수 전기 판매는 이제 2월 달에 30% 이상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CO2 배출 벌금 부과가 1년에서 3년 평균으로 수정되면서 이게 벌금의 부과 기준 유예가 아니라 어쨌든 3년 평균이잖아요. 조삼모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영향 미치지 않고, 그리고 중국 전기차의 타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도 앞으로 조사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EU 내 EU 역내 생산을 많이 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캐파를 많이 미리 구축한 K배터리 유리하다, 이런 코멘트를 한 건데요. 요게 지금 그 EU 액션 플랜의 주요 내용을 크게 큰 카테고리 3개로 분류한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 다시 이렇게 보면 배터리 산업 강화랑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그리고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충전 인프라 확대에 관한 내용들을 요약을 한 거예요. 요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해당 기사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보니까 대체로 그 역내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한 보호라든가 중국도 외국과의 경쟁에서의 경쟁력 유지, 그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동차 액션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 방산도 마찬가지로 바이 유로피안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바로 유로피안 전략으로 해서 유럽 내 투자를 확대 지속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전기차 산업에서 핵심이 배터리 산업 지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2030년까지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그 유로3 가치 비율이 50%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좀 제시를 했고, 그리고 2조 8천억 원, 그 18억 유로를 투입해서 배터리 제조업체 생산 라인을 확대하는 그런 지원 정책, 그 배터리 부스터 정책 패키지를 내놓기로 했고, 또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 안전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얘기를 했고요. 보존 프레임워크도 마련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배터리 셀과 핵심 부품에 대해 유럽산 요건을 명문화를 했다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치를 통해서 불공정 무용에 대해서도 방어 수단으로 쓰겠다 했고, 특히 원산지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태라서요. 그래서 중국이 삼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것들 좀 막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 기사가 제목이 뭐냐면은 그 안에 보면은 당초 올해부터 신차의 평균 CO2 배출 가능 상한선을 21년 대비 15%를 낮추고 기준 배출량을 초과하면 그람당 95유로씩 과징금을 부과를 했으나 3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면 유예가 아니라 3년 미룬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3년 평균을 하기로 한 거죠. 3년 평균화. 전체 토탈 목표치는 동일해요. 다만 그게 연 단위를 끊는 게 아니라 3년 평균으로 하는 거니까 약간의 가성차 기업들한테 숨통을 준 거죠. 준비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당장 급하게 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일단은 무조건 많이 팔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K배터리보다도 당장 싼 중국 배터리를 선호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럽 전기차의 1월달, 2월달 판매량이 상당히 데이터가 좋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중국 배터리의 탑재율이 올라가는 그런 아이러니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지금 그 2000년 섹터의 유럽향의 그 판매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호재로 반영되지 못했던 이유로 좀 볼 수 있겠고요.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언 그 집행위원장이 우리는 합의된 배출 목표를 유지할 것이지만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법을 취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 목표는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이 있으며 혁신적인 유럽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런 시민 경제 혁명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숨통을 틔워준 거예요. EU의 CO2 규제 벌금 3년 평균화는 단기적으로는 정차 수에 부정적인 게 있지만은 올해가 적으면 26년도, 27년도에 판매가 올라가야 돼요. 만약에 전기차 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 풀 같은 데 들어가긴 하겠지만 벌금 때문에 부도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의 실질적인 전기차 판매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27년까지 경쟁력 있는 전기차 출시와 판매에 집중할 수가 있고, 자체 벌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을 전기차 판매라든가 개발, 이런 마케팅 등등에 활용할 수 있어서 3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전기차 판매 증가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이고요. 그 액션 플랜에 관련 내용들을 좀 다른 기사들을 보면은 내용 결이 비슷해요. 대체로 유럽의 배터리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고 지원과 같은 제도도 하고 또 우회 수출 방지하는 것들이 대체로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 과도한 그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공공임차 못 차게 하는 내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전기차 지원 지침도 그런 제도도 좀 마련하려고 하는 것들이어서, 그래서 여기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요 요약본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터리 산업 강화에서는 배터리 제조 지원을 확대를 하고, 여기서는 총 30억 유로를 투입을 해서 지원 정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유럽 내 그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고, 또 재활용 및 그 순환 경제를 강화하면서 배터리 탄소 발자국 그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거죠. 그 이력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차세 배터리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경차 보급 및 촉진, 충전 인프라 등을 확대를 하는데, 특히 저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 도입 이 부분이 프랑스에서 했던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유럽 전역으로 보급을 하려고 한 것이고요. 또 기업 차량의 전기차 전환 가속, 이 부분 사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후에 그 신차의 점유율은 그 법인 차량이 한 60% 이상이 되는데, 전기차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이를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런 것들 법안이 25년도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1분기까지는 법안이 이제 법제가 추진돼야 되거든요. 일단 올해 말까지 추진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특별히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전기차 보급률을 거의 그 유럽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의 그 탄소 배출 목표를 절반 정도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충전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확대를 하고, 전기차 관련 규정들, 여러 규정들을 마련해서 지금 그 유럽 내 배터리 밸류체인과 그 충전 인프라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거고, 요겐 빠졌는데 그 액션 플랜 첫 번째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자율주행 관련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리포트에는 자율주행 내용은 다 빠졌더라고요. 근데 자율주행에 대해서 표준화를 만들고, 그래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도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가 머지않은 시간에 온다.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보다도 지금은 중국은 다 레벨 2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레벨 3 또는 이제 그 현대자동차의 그 아이오닉 5 자율주행 택시는 레벨 4거든요. 가장 높아요. 테슬라도 사실 레벨 2인데 레벨 3까지는 아니에요. 2에서 3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술력 측면에서는 그 현대차가 제일 높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그 자율주행 택시, 이게 벌써 상용화된 2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자율주행 버스도 지금 4개 노선 전국 다니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그 트럭, 화물차 군집 그 자율주행이 지금 전국 고속도로를 다 누비고 있습니다. 200개가 넘어요, 그 망이. 그런데 그 미국은 뭐 올해 연말이나 시범 자율주행 버스 시범 할까 말까 하고 있고, 자율주행 택시 세이버 캡인가요? 그거는 6월 달에 시범 서비스 할 테스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아이오닉 5 자율주행 택시는 벌써 2년 넘었어요. 올해 5월 달에 웨이모에서 100대 추가로 운영할 거고, 모션을 한 지가 2년 넘었기 때문에 가장 빨라요. 가장 빠르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 관련 관심대에서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현대차 쪽에 관련된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 액션 플랜에 대해서 그 미래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이 그 액션 플랜이 아쉬운 거는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지금 다 권고안이기 때문에 이게 법제화돼서 이제 어떻게 정책이 나오는지가 앞으로가 중요한 건데, 전체적으로 중국을 많이 배제하는 내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이제 초반에 너무 그 규제, 그 CO2 규제 완화 이 부분에 너무 포커싱을 맞춰서 언론 보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악재가 돼버렸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것도 주가 빠졌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이게 주요 내용이 미래에서 정리한 것도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게 CO2 규제 3년 평준화 이 부분이고, 그리고 EV 수요 촉진 정책과 배터리 밸류체인에 대한 리스오잉 강화, 바이 유로피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인데, 여기서도 CO2 규제 3년 평균화는 유럽 단기 수혜는 부정적이지만은 26년과 27년에는 수요 상향 조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세부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봐야지, 이를 악재로 보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3년 평균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업체들한테 숨쉴 공간을 주고 준비할 시간을 더 줌으로써 장기적인 수요에 부진이 있었지만은 3년 평균으로 토탈로 보면, 전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전기차 판매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주요 수요 정책 쪽에서는 사회적 리스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기업 차량 정기화라든가 EU 차원의 보조금 제도,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적 리스 보조금 같은 경우가 프랑스에서 도입을 해서 상당히 성공을 했었어요. 저소득층에게 전기차 소비 확대를 위해서 보조금을 줬는데, 지난해 주자마자 그냥 바로 그 한개 분기 만에 그 프로그램을 종료돼 버렸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그래서 지난해 1분기 때 다른 유럽 지역들 전부 다 뭐 10% 이상의 역성장이 나왔는데, 프랑스만 24%의 증가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를 유럽 전역에 그 시행을 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저속 중심으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 확대에 대한 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아까 그 기업 차량에 대한 그 전기차 구매 확대 정책 이거 말씀드렸고, 지난번 이거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은 전체 신차 판매 60% 이상이 기업 차량이다 보니까 이 기업 차량을 2030년까지 전기차 구매를 의무화하는 거죠. 비율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그 기업 리스 주를 리스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주게 되는데, 전기차 쪽에도 세금 혜택을 많이 주자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 올해 말 입법 과정 통해서 26년부터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연기관 구매 세제를 또 축소를 해버리는 거. 내연기관은 세금 깎아주는 거를 줄이고 전기차 구매할 때 확대해주고 이렇게 바뀌고, 또 이제 감가상각도 이제 그 전기차 추진할 때 감가상각 조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차게 되면은 이를 보통 기업은 4년에서 5년 정도 전기차를 보유하거든요. 차를 보유하다 보니까 짧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중고차 시장 나왔을 때는 일반인들이 싼 중고차, 가격 싼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업 차량과 민간 차량이 순환을 이루면서 전기차 보급률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대략 한 세대 200만 대의 그 신규 전기차 수요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나왔던 뉴스에서는 210만 대 정도 얘기했었는데, 뭐 거의 200만 대 정도를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법제화되는 부분이 중요해요. 아직은 그게 되지 않은 게 있고, 그리고 전체 수요의 그 25%의 신규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차량의 전기차 구매 확대 정책은 이게 예산이 특별히 필요 없어요. 유의미한 예산 확대 없이 유럽 5위 중심에서의 그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럽 사람들은 유럽산 전기차를 선호합니다. 유럽에서 생산된 걸 선호해요. 그리고 유럽 브랜드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중국에서 그 수출되는 차 중에서 뭐 MG 라인은 아직도 유럽 사람들은 유럽 브랜드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있고, 또 이제 그 EU 차원에서의 전기차 인센티브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들과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건데, 명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유럽 내 배터리 밸류체인에 대한 경쟁 확보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들 좀 들어가요. 그래서 배터리 부스터 정책 것들이 앞으로 제안될 것이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자금원, 이 정책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되고, 또 이런 엑스플로에 언급된 유의미한 규모의 자금원들이 그것들이 이제 그대로 잘 지켜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액션 플랜이 약제의 내용으로만 반영이 됐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부 법안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건 지켜봐야 돼요.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고, 그리고 그 배터리 부분에 대한 불공정 보호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계관세와 더불어서 배터리 부당한 보조금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수입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상계관세로 뭐 들어갔고, 배터리 및 주요 부품에 대해서도 공급망 단계에서의 불공정 방향을 조사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시장의 전기차 판매 급증했는데 오히려 지금 중국산 배터리 탑재가 늘었다고요.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 같고, 중국에서 직접 수입되는 저가 배터리 및 소재의 유입을 막고 유럽 내 배터리 관련 정책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런 게 시행되게 했을 때는 이미 유럽 내 캐파를 확정을 해놓고 먼저 선점한 K배터리 유리한 건데, 지금 저가로 수입되는 배터리라든가 소재를 아직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런 것들이 지금 K배터리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여전히 권고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정책으로 세부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책이 발표될지는 계속 주시해야 되겠고, 아마 나오는 정책마다 일단 K배터리 쪽에는 호재를 작용될 내용들은 많이 앞으로 남았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번에 너무 짧은 기간을 준비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법안이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권고안 정도로만 앞으로 이렇게 논의하겠다 정도로 나와서 그게 좀 아쉽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고 중국 업체들한테도 기회가 되는데, 노스볼트의 파산을 유도한 거는 중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여기 중국에서 중국 장기 업체 상당히 공급을 많이 했는데 제대로 그 공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영향을 줬고, 그래서 이제 유럽 헤드 배터리 노스볼트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 그 현지에서 파산 신청을 했고, 스웨덴 업체잖아요. 그래서 노스볼트 측은 그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모두 탐색했지만 사업 지속에 필요한 재정적 조건을 확보할 수 없었다. 라고 해서 파산 이유를 밝혔고요. 다른 배터리 기업과 마찬가지로 최근 몇 개월 동안 자본 비용 상승과 지정적 불안, 공급망 변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망해가는 회사도, 당장 부도날 회사도 보조금으로 살려주는 그런 상황인데, 유럽 특히 노스볼트는 그게 좀 너무 확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BMW가 2020년도에 대략 그 20억 달러 정도, 20억 달러 배터리 공급 계약 맺었는데 취소됐죠. 이거는 이제 뭐 CATL이라든가 삼성 SDI 그 두 군데서 주로 공급을 하니까 뭐 나눠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전에도 한국판 아이라이가 필요하다, 보조금 필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한번 드렸었는데 시급합니다. 그 포스코 퓨체미 응급제
보니까 중국산에 비해 화요 코발트에 비해서 중국산에 비해서 전기세 가격이 4배 높거든요. 그래서 가동률이 10%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너무 비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아직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국판 IRA법 얘기 나오지만 지금 논의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직접 진행되는 건 없거든요. 논의는 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기재부에서만 반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투자 상태에서는 적자가 나니까 세금 공제는 아무런 의미 없거든요. 지난해 그래서 배터리 투자 산업에 8조 하고 원래 1조 정도 돌려받아야 되는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 쓰잘데가 없는 세액 공제 제도예요.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적어도 그래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 조달도 하고 채권도 발행하고 하는데 그마저도 막 지금 회방 놓잖아요. 주주 강화 보호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정부에서 손을 써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 자칫 이럴 수 있습니다. 노스보스 파사처럼 우리 기업들에서 이런 법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좀 특히 그 뭐 신용등급도 많이 떨어지는 것들도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좀 처해 있는 게 좀 뻔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데 어쨌든 논의는 되고 있는 건 다행이죠. 골든타임은 거의 지났어요. 골든타임이 지났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잘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자체적 기술력만으로 워낙 머니 게임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복이 필요하고 이 마지막 요 내용이 유럽 시장 배터리 점유율 1위 뺏겼다, 중국 뺏겼다. 이게 지난해 이제 연말에 지난해 4분기 때 역전이 됐는데 지난해에 유럽 시장 내 중국산 배터리 점유율이 49.7%, 국내 K 배터리가 45.1%인데 올해 1월달 기준으로 중국산이 56.3%, K배터리가 35.6%로 급감을 했습니다. 21년도 79.9%에서 지금 거의 반 토막 정도 난 상태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CATL이 38.2%로 이제 점유율 급증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알아야 될 게 유럽에 들어가는 중국산 배터리가 LFP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 거의 다 NCM입니다. 3원기 배터리예요. 그 시애틀이 수출한 거의 다 3원기입니다. 시애틀 건 거의 다 3원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523, 622, 613, 812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그 가격을 후려치니까 그렇고 파라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번에 벤치 사건만 없어서 잘 모르는 회사인데 3.5%는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아디아 뭐 다행히 다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 다 LFP인 거고 엔솔이 27.3%, SK온이 9.2%, 삼성 SDI가 8.6%. 삼성 SDI 점유율이 급감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이게 뭘 나타내냐면은 올해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율이 상당히 양호하게 잘 나왔는데 당장에 그 CO2 배출 규제를 받다 보니까 이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 값싼 배터리를 선호하게 된 겁니다. 지금 당장 절대적으로 가격이 싼 성능이 뭐가 없어 일단 싼 거 선호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 배터리 구매가 급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점유율 역전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CO2 배출 규제가 지금 중국산 배터리한테 호재가 되어버렸어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당장 급하니까 이제 중국산을 쓰게 되는데 이를 3년 평균화를 할 경우에 좀 더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유로 액션 플랜이 결과적으로는 바이 유러피안이 되는 거니까 유럽 내 배터리 공급망을 밸류체인을 재구축을 하는 것들이니까 현지에 유럽 공장이 다 있는 그 K배터리 3사가 다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니까 상당히 선제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유럽 액션 플랜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당장의 정책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유럽의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좋았는데 지금 오히려 탑재율이 줄었다. 점유율이 좀 줄었다는 거예요. 율이 탑재량이 아니라 율이 줄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뼈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유럽 쪽 데이터의 호재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있고 특히 삼성 SDI 여파가 가장 큰 것 같아요. SDI 가동률이 급감을 하면서 지금 좀 자금 조달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2조 정도 유증도 하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도 매각을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추가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그 삼성 SDI는 금감원에서 타치를 적극 지원할 것 같아서 유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 현재 2차전 섹터의 기업들 중에서 유중에 대한 여부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3월 말 감사 보고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기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 체크를 해서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지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리스크 관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유럽도 1월, 2월 달 데이터보다도 지금은 당장은 좋겠지만은 3년 평균화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됐을 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데이터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락보다도 좋은데 다만 중국 배터리 탑재율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특히 이게 K배터리 탑재율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기아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돼요.
기아 쪽. 지금 EV3가 2달 만에 10,000대 이상 팔았다고 하거든요. 유럽에서. 올해 이제 60,000대 정도 판매 목표인데 그 이 페이스면 80,000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EV2도 나올 것이고 EV3 그리고 EV5 그런 것들이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고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기아 상황도 앞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뜻밖의 악재가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이 급감을 했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전기차 전체 섹터에 영향을 주는데 다만 다행인 것은 비테슬라 진영에서의 판매는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에는 한국산 배터리가 좀 덜 들어가요. 미국은 파나소닉이 거의 다 장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쪽도 지금 KTLK 주로 들어가고 유럽 쪽에 그 엔솔 배터리가 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유럽에서의 지금 테슬라 판매가 급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테슬라 악재가 엔솔한테 지금 약간의 지금 뼈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 트럼프 관세 폭탄에 그 테슬라가 홀로 반사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 거는 미국 내 판매 비중은 테슬라가 높기 때문이에요. 다른 기업들보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테슬라가 경생산 대비해서는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미국 내 생산비도 높지만은 자체 공급망 구축도 성공했기 때문인데 사실 관세를 매기게 되면 테슬라도 영향이 있습니다. 부품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모델 Y랑 GM의 쉐보레 이코노스 EV랑 경쟁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이코노스 EV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때는 테슬라가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캘리포니아 프리몬트랑 그 텍사스 오스틴에서 전량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 모델 Y 같은 경우는 배터리 같은 경우도 네바다주에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미국 내 생산 비중이 타사보다 월등히 높은 거예요. 관세 관점만 봤을 때는 테슬라가 지금 유리한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죠. 오늘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가 그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차량 호출 서비스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이제 로보택시 전반에 대한 그 서비스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일단 차량 호출 서비스 허가 정도가 난 거예요. 공공시설위원회 그 CPUC라고 하는데 그 자율주행차 이런 것도 규제하는 주정부 기관이거든요. 작년 말에 테슬라가 그 CCP에 운영사업자 허가를 신청을 했고 아직은 그 로보택시 운영을 위한 허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용 승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그냥 이것만 허가만 난 거예요. 이거 위에 차량 호출 서비스 허가 외에는 아직은 추가 지금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고 앞으로 뭐 일론 머스크 트럼프랑 친하니까 이런 것들 앞으로 잘 진행되지 않겠냐 우호관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겁니다. 테슬라의 그 로보택시 사업이 진출이 가설되면 미국의 그 자율주행 시대에 대한 확대가 기대가 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테슬라 이거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모셔널이라든가 그 아이오닉 자율주행 택시가 훨씬 빠르다고 운영을 벌써 2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빠른데 테슬라도 이런 부분이 뛰어든다고 하면은 관련 기업들 특히 이제 현대차, 뭐 GM이 이제 엔비디아랑 같이 협업한다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그 택시를 위해서. 그래서 테슬라까지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 포인트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테슬라가 미국에서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소비자라든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테슬라가 좀 공격의 대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그 백악관에서 테슬라 이제 구매 쇼 했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백악관인 테슬라 쇼룸인가 트럼프 노국 취지의 미 언론 맹폭 뭐 이런 나왔는데 그 트럼프가 이제 그 전기차 구매를 했거든요. 테슬라 이제 구매 5대를 전시하고 이 중에 모델 S를 구매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 자기가 직접 이제 운전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직원들이 쓰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맞춰서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2년 내에 미국 내 테슬라 차량 생산을 2배 늘리겠다. 뭐 그런 립 서비스를 했고요. 그 트럼프가 테슬라 공개 지지를 한 것이죠. 최근에 좀 수세에 몰린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그 도지 수장으로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각종 지금 연방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막 해버리니까 막 시위라든가 테슬라 불매 운동 막 직면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사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문제는 언론들이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특정 기업과 개인을 지원했다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런 행보가 이 머스크에 대해서 스캔져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거 누구 돈으로 한 것이냐라는 문제가 삼을 수 있어서 앞으로 이게 과연 득이 될까? 이런 의문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판매 효과 별로 없었어요. 판매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여기 보시면 그 일론 머스크의 반감이 지금 상당히 미국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판매 부담감을 주고 있는데 지금 엠블렘을 막 갈아 끼우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이버트랙의 토요타 여기 보면은 일론이 믹스형 2차를 샀다라고 막 스티커 붙이고 이거 아우디 붙여대고 테슬라 가리고 기아에서 요거 스티커 붙인 거 한번 홍보했다가 돌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차량 엠블렘 떼고 아우디라든 혼다 벤츠 이런 거 갈아 끼운 사진들이 막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차 막 부시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빠르게 지금 테슬라에 반감 있는 민주당 지지 성향의 차량 소유자들이 대거 이제 매각하면서 중고차 시장에서의 테슬라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나타난 반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고 테슬라 가격이 평균 $30,00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연식 동급 차량에 비해서 $10,000 정도 낮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결국엔 일론 머스크의 이런 정치 활동 이런 것들이 사실 3년 전만 해도 그 중고 테슬라 가격 $70,000에서 지금 $30,000 된 거니까 많이 떨어졌고, 이런 정치 활동을 인해서 테슬라에 대한 반감이 올라가고 타브르네의 선호도가 좀 올라가는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보면 계속 정치적인 행보를 할수록 테슬라 기피 현상이 미국에 나타나고 있고, 이게 유럽까지 확산이 됐다는 거예요. 유럽은 더 심해요.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 이런 주요 시장에서 테슬라 차량이 거의 1년 새 판매가 40% 이상 감소를 하고 있고, 스페인에서는 75%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차량들 지금 엔솔 배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우리한테 영향이 있는 것이고, 지금 독일에서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 취임식 때 약간 나치 경례 비슷한 동작을 했다 그래가지고 반테슬라 시위가 벌어지고 막 그랬고요. 여기 대해서 뭐 일론 머스크는 전혀 굴하지 않는 모습이고,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 대한 향한 공격에 대해서는 폭력 행위로 해서 테러 행위로 간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지지하면서 존경받을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트럼프 홍보를 해줬는데 과연 홍보가 효과가 있냐? 미비하다는 겁니다. 당장의 판매 증가로 이어지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판매 지표를 봤을 때 지금 그 주가는 이제 급락했다가 반등을 살짝 했지만은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이고, 이 행사 직후에 일론 머스크가 일부 언론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1억 추가 기부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낼지는 안 될지는 봐야겠지만 약간 정치적 거래 가능성도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언론도 있었다 라는 것이고,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홍보 전에 미국 내 테슬라 재고 현황은 모델 Y가 2,332대, 모델 3 1,136대, 사이버 트럭이 1,010대 있었는데, 모델 Y 1,136대에서 14일 기준으로는 1,430대 늘었죠. 모델 Y만 2,332대에서 1,500대로 줄었고, 사이버 트럭 1,010대에서 1,006대, 모델 3 대고만 오히려 늘었어요. 모델 3는 지금 할인 판매를 대거 할인 판매했거든요. 왜냐면은 신모델이 나오잖아요. 주인품 모델이 나오잖아. 모델 Y 주인품 모델이 나오니까 신형 모델이 나오니까 기존 모델 대폭 할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줄었어요, 재고가. 그거 빼고는 다른 모델들은 지금 재고가 좀 급격하게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일단 지금 그 신규 모델 Y에 대한 그 예상 배송 시점을 확인해 보면은 이달 말까지 지금 배송 가능하다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3월 16일에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 그러면은 신차 주문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번 달 안으로 배송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실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광고가 효과가 판매량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당장 판매 데이터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주로 전기차를 구매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민주당 사랑의 사람들이 많아요. 공화당 지지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전기차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 허위 정보를 많이 퍼뜨리다 보니까 그 지지층들이 전기차를 잘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 시민들은 구매를 좀 덜하거나 팔거나 이런 상황인데, 이게 공화당 지지 성향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구매를 이어질지 이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위계 테슬라 뭐 글로벌 리딩 기업 이상 이럴까라는 이런 뉴스도 나온 거죠. 시총이 하루에 190조 증발하기도 했었으니까요. 하루에 15% 빠지고. 그래서 아까 전기차 시장에 뭐 테슬라 때문에 뭐 거품론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악영향을 맺히고 있고, 그리고 파나소닉이 테슬라에 좀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밸류체인 연초에 모델 Y의 밸류체인 강조하면서 그리고 수혜 기업들 좀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무색해졌다는 거죠.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모델의 후세 밸류체인들 뭐 원캠이라든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LNF 얘기하고 대주주 얘기고 했는데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조금 훼손된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전반을 강타한 관세 전쟁 우려도 있고 경기 침체 우려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이런 일론 머스크의 행보 때문에 전 세계 소비자들이 반감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을 넘어서 유럽에 극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올해 폭스바겐 그룹이 최근에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할인 판매 막 하고 있거든요. ID3, 4 같은 거 할인 판매를 상당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현대기차가 지금 판매량이 올라와서 전체 3위로 좀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그 경기차 시장에서 1위가 굳건했던 테슬라인데 이게 균열이 생겼다는 거죠. 그동안 이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독주를 해왔지만은 유럽에서 판매량이 급감하고 중국에서도 좀 급감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현대차, 유럽 시장에서는 기아차,
기회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아이오닉 5를 포함한 아이오닉 9들 미국 그 조지아주의 플랜트 아메리칸에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현대차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좋을 것 같고, 전기차 아이오닉 5를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잖아요. 이게 올 연말에 우버의 로보택시 서비스에도 수입이 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쪽의 서비스는 현대차가 제일 앞서 있고 빨라요. 근데 자꾸 이제 중국이 앞서 있다 이야기 하지 아니라니까요. 요것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덴마크 연기금이 테슬라를 손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활동 문제 삼아서 테슬라를 투자 제외 목록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유주식을 완전히 매각해 버렸어요. 그동안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아카데미 컨벤션 최고 경영자 그 옌스 붕크 홀스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포하면서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 테슬라가 수년간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왔고 거버넌스 문제가 있으며, 최근 그 머스크의 미국과 유럽의 정치 개입, 허위 정보 유포 등이 테슬라의 수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브랜드와 가치를 파괴하는 과정이 있다고 본다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여기가 자산이 거의 구조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은 테슬라 주식을 대략 654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는데 다 던졌어요. 사실 그동안에 테슬라가 무노조 방침을 고수했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도 이거 노동자 임금 협상 단체 협약 거부하고 그래서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유로 계속 투자 규모를 줄여왔는데, 이번에 완전히 정리를 하고 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 이게 굉장한 자살골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마오쩌둥이랑 스탈린, 히틀러 등을 옹호하는, 이런 독재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 다시 지웠어요. 올랐다가 스탈린, 마오, 히틀러는 수백만 명을 학살하지 않았다. 그들의 공공부부 근로자들이 했다. 라고 이런 내용의 글을 리트윗을 한 겁니다. 리트윗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굉장한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단 삭제는 했습니다만은, 외신은 머스크가 이 글을 리트윗함으로써 구구적 신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요즘 회복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너무 센데.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갖고 있던 혐오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도지에서 막 극단적으로 뭐 없애고 자르고 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 연방 법원에서 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제지를 하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의아스러운데, 이게 굉장히 지금 테슬라 판매 직격탄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테슬라 판매가 급감한 거에 대해서 뭐 아직 신차 출시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은, 정치적인 이슈 때문이라고 보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신차 출시가 나와서 출하가 돼 보면은 다시 한번 하게 되겠지만은, 이런 전반적인 이런 노이즈들이 테슬라가 쉽게 지금 회복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연초에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 약간 손상이 생긴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액 관련 기업들 주가 흐름이 제일 안 좋았다는 이유가 이런 여기 테슬라 판매 부진에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테슬라의 기회는 결과적으로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되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아니겠냐라고 좀 보는 것이, 테슬라가 판매 감소라든가 가격이나 압박과 그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 특히 이제 딥시크가 나와서 무료로 배포해버린다 해버리니까 중국에서 FSD를 구독 서비스를 하려고 하니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 FSD를 판매를 해서 특히 구독 서비스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AI가 등장함으로써 상당한 전략의 차질이 생긴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 카메라만으로 하는 거는 기술적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이런 악재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위를 잃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라인업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자율주행 쪽에서 그 웨이모라든가 모셔널 쪽 주행과의 또 협력들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기술력 좋다니까요, 현대기차가.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자리를 현대차가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월 달에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을 보니까 주력 모델인 그 모델 3와 모델 Y가 좀 많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합쳐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15% 감소가 나왔고요. 그리고 특히 유럽에서만 45.9% 감소, 북미에서 2.1% 감소 나와서 안 좋았다 라고 하고, 주가도 안 좋잖아요. 좀 판매량 급감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 정치 활동에 반대하는 시위와 테슬라 차량에 대한 그 매장, 충전소도 좀 막 불 지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당화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서 기아 이미지에도 악영향이 되고 있고, 기아 카니발이 이미지가 원래 가죽 차량으로 이미지 좋다가 요즘 이미지 안 좋거든요. 그 차가 되게 잘 나가다 보니까 가속 운전, 끼어들기만, 고개 운전 많이 해요. 카니발 차량들이 되게 급가속 엄청 막 달려요. 그게 연예인 로드매니저 출신이 운전하는 카니발을 탔다가 남해까지 이제 장례식장을 갔는데
서울에서 가는데 2시간 만에 갔나? 200km씩 달리더라고요. 카니발로. 카니발 엄청 잘 나가요. 그게 연예인들이 돈 벌기 전에 카니발 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돈 벌면 타고 뭐 이러는데 요즘 약간 그런 이미지일 수 있어요. 차량 이미지도 되게 중요한데 테슬라가 요즘 약간 그걸 보면 공격의 대상으로 자꾸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테슬라의 위기가 결과적으로는 자율주행과 전기 시장이 앞으로 부상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실력 그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 게 현대기아차거든요. 현대차 그룹에 상당한 기회가 있을 걸로 같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의 기술력이 지금 진심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그 미래 먹거기 때문에 현대차 쪽에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이 2020년도에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디 투닷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B 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의 구시점을 업체에다 맡겼고 관련 인력도 많이 확대하고 있고 올해 SDB 개발 등이 11조 5천억 투자 계획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차 파운드리 사업에도 본격화하고 나서고 있고 자율주행차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현대차가 설계 및 제조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사업을 위해서 지금 여러 업체들과 뭐 센서라든가 뭐 이런 것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거고 미국의 자율주행 기업인 그 AV 라이드와 기술 협력을 위한 그 MOU 체결을 해서 자율주행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그 아이오닉 5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택시 여기에 AV 라이드가 차량을 공급할 예정이에요. 이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 기업에다가 공급할 예정이고 또 아까 웨이모 얘기했죠. 웨이모에도 아이오닉 5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을 지금 제공했고 웨이모는 이거를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으로 운영 중이고 올해 100대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어쨌든 지금 차들이 좋잖아요. 이번에 아이오닉 9도 상당히 잘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그 현대차가 이제 굉장히 가성비 있는 전기차, 기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내면서 시장을 상당히 선점하고 조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아마 전기차 시장에 갔을 때는 상당히 지금 그 현대기아차의 위상이 높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기아가 EV4 출시를 했고요. 10회에서 열렸던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기아 EV데이에서 콘셉트카 EV2도 얘기했고 EV2는 유럽 전용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26년도에 이제 출시 목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PV5 이것도 나온 상태에 있는데 성창현 현대차 그룹 AVP 본부장은 자율주행 차량 판매 파운드리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들에게 SAE 기준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 구현이 가능한 차량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거를 이제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어서 필요한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는 서비스를 하려는 업체들 공급하는 사업도 하는 거죠. 좀 약간 다르죠. 이게. B2B 서비스가 되는 거니까 지금 현대차가 그래서 이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 사업을 모셔널 웨이모 통해서 하고 있고 또 GM과도 협력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같이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엣지파운드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과 조인트 벤처를 만든 기업이 하나 인텔리전스라는 기업인데 하나 인텔리전스가 엣지파운드를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시스템이 엣지파운드를 지금 8.8%로 2대 주주로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 군수 쪽에서는 이제 하나 시스템으로 LID 넥스원 통해서 보안 카메라 뭐 등등 이런 센서 사업을 하거든요. 센서를 주로 만드는데 전장 쪽으로도 수주를 특히 하나 시스템으로도 수주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전장 쪽에서는 그 현대기아차와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율주행 사업에 들어가는 제품들 특히 센서를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현대차, 모셔널, 웨이모랑 이 세 군데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과도 협업을 하고 있고 군수 사업 그리고 전장, 민수까지 같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차량 내부 어린이 감지 시스템 등등을 하고 있는데 그 현대차랑 또 그 하나 시스템 특히 뒤에 자율주행 민간 쪽에서의 전장 쪽에서는 리포트가 엣지파운드리의 IR 자료고요.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밸류 파인더에서 엣지파운드리 리포트가 나왔고 하나증권에서 나왔어요. 그 밸류 파인더에서 그 리포트를 쓴 다음부터 기관 투자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주로 리포트에 나오는 것들은 군수사업 부분, 방산산업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리포트를 다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업이 더 클 수 있는 거는 민간 부분 자율주행 사업입니다. 현대차랑 GM하고 하고 있어요. 현재는. 여기랑 협업하는 게 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 구간에 있으니까 좀 주가 빠지고 관심 한번 가시고 공부해 보시고 리포트는 그로스 리서치는 하나증권께 있는데 그거 말고 얘가 최근에 NDR 했으니까 IR 자료가 있어요. IR 자료 좀 많이 내용이 좀 많아요. 제가 IR 자료 그냥 2개 복사하고 온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추천의 의미보다도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택시 그 자율주행 차 사업이 다른 기업들보다 경쟁이 높고 빠른 것 같아서 관련된 기업이 있나 찾아보는데 우연히 그래서 여기 NDR 한다고 해서 보다가
발견한 거예요. 관심 가지고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직접적으로 표시된 회사는 거의 없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공부용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시행이 되고 4월 2일부터 미국의 그 상계 관세가 부과된 시점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지수를 삼성전자를 가지고선 지수를 잡아놓고면서 그러면서 기관들은 약간 몸을 사리는 게 대체로 탄핵 선고 판결이 난 이후에 움직이려고 좀 그러는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이 대체로 코스피 대형주와 저퍼 종목들이에요. 거기를 그런 종목들이 강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롱숏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높은 기업들의 숏을 좀 준비하고 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낮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롱을 잡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롱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밸류에이션을 상징하는 경제선행 지표들은 꺾인 게 없어요. OECD 경제선행 지수라든가 ISM 지표 이런 것들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런 밸류에이션의 하향 요인은 없고 또 2분기부터 반도체 ASP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EPS랑 관련된 요소들은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잡는 거죠. 하이닉스도 좋아요. 하이닉스가 이제 HBM4 12단 최초로 샘플 엔비디아에 제출을 해서 오늘 좀 반등 나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저퍼 종목들 뭐 최근에 뭐 오늘 내주학 같은 경우가 1분기 원이 서지 예상 때문인 거고 철강주도 올라오고 자산주들 뭐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대신 코스피에 있는 저퍼 종목들, 뭐 저PR 종목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공매도 시행 전에 싼 종목들을 롱 잡아놓고 비싼 것들을 좀 대차를 늘려놓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들이 좀 소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중소형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할 게 아니라 차례가 오는 거예요. 대형주들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차례가 오는데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좀 더 강한 거예요. 코스닥보다. 그런 흐름들은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매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어떻게 기관들의 움직임은 탄핵 선고 여부가 별로 난 이후에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대체로 그래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걔네도 저퍼 종목들. 경기 민감주에서도 많이 빠진 것들 그런 거에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로 지금 피신해 있는 겁니다. 금융주 이런 것들에 대신 좀 밸류 높았던 것들을 좀 차익을 실현하고 바이오 종목들 빠지는 것도 약간 그런 측면도 있고 다만 바이오 쪽은 올해 3월 말 특히 3월 20일 아직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 3월 20일 지날 텐데 3월 20일에 FDA 결과부터 해서 알테오젠 키트르다 임상 3상부터 해가지고 이벤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3월 말까지도 뭐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이벤트 있고 다음 달엔 삼성전자 MDR도 있죠. 그리고 젠백스가 어제 기자회견했고 3월 22일에 엠바고 풀려서 이제 임상 데이터 발표하는 내용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벤트들이 좀 있으니까 이벤트 있는 기업들 좀 보시는데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2월 28일에 리포트 쓴 게 있어요. 저는 그 깜짝 놀란 게 엄민용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잘할까? 기업별로 어떤 게 에러가 나올 수가 있고 기술력이 어떤 것들이 다 꿰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데 그거 참고해 보시면은 바이오 종목 좋아하시는 분은 그거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사전 쪽은 좀 1분기 실적 시즌 좀 지나야 될 것 같다. 데이터는 좋은데 지금 불확실성들이 아직은 좀 특히 1분기 실적 안 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계속 관세에 대한 영향권을 4월 달 가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공매도에 대한 영향들이 3월 3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영향이 어떻게 적용할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공매도에서 어쨌든 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쨌든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너무 그 밸류가 과하지 않으면서도 성장한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은 쉽게 그런 기업들에서는 잘못 공매 쳤다가는 숏스케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포트 구성하시고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공매도가 시행되는 3월 31일, 4월 2일 전까지는 약간의 뭐랄까 편하지 않을 거예요 장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가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